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개를 키워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해주셨고 또 공감 섞인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 들수록 개를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이가 들수록 반려동물을 들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직접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여러 의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지낼 소일거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직장에 다니거나 바깥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경우도 있고 모임이 줄어들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삶에 조금씩 빈틈과 허전함을 느끼게 마련이라고들 말씀하시더군요. 그럴 때 강아지가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강아지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다녀와야 하고 몸도 움직여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 자체가 생활의 리듬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레 규칙적인 산책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걷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도 걸을 수 있는 한에서는 꾸준히 걷는 것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혼자 걸어 나가는 게 귀찮고 매일 한 번씩은 꼭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매일 산책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강아지가 먼저 신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의지가 조금 부족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나서게 된다고 하더군요. 억지로 운동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던 분들도 강아지와 함께라면 즐거운 산책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활력이 생긴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데 개를 키우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돌보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밥을 먹이다 보면 편식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 패턴이 독특한 경우도 있고 산책하다가 다른 동물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일상의 작은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가 덕분에 잔잔한 제 삶에 소소한 재미가 스며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도 참 공감이 갑니다. 늘 똑같았던 일상에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제가 돌봐야 할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지요. 무엇보다 강아지와 함께하며 주변 환경, 특히 자연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나무에 잎이 올라오는 시기, 꽃이 피는 시기,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 등 사소하게 놓쳤던 변화들을 강아지와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도시의 콘크리트 속에서도 공원을 찾아갈 수 있고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강아지와 함께 시원한 들판이나 하천가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느낄 기회가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이것이 노년의 우울함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개를 키우려면 상당한 책임과 비용도 따르고 매일 돌봐줘야 하는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야말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가 돌봐줘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조금 더 씩씩하게 만들어주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도록 도와준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준비가 가능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 있는 돌봄이 오히려 정신적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강아지를 기르다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는 분도 은퇴 후에는 다시금 강아지와 살면서 새롭게 삶의 의욕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법도 권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났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강아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를 키우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중에서는 번식장에서 나오는 강아지가 아니라 보호소나 임시보호처에 있는 강아지를 데려와서 함께 살고 계시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 입장에서도 큰 축복이겠지만 본인도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조금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좋은 집을 선물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입양해 오신 분의 이야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베푸는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려견을 입양해서 함께 지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교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심지어 함께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끼리도 그러하지만 또 세대가 다른 분들과도 강아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친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부담을 갖고 모임을 찾지 않아도 강아지가 연결고리가 되온 셈이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의 폭도 조금씩 넓어지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실제로 강아지와 함께 살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밥 때도 규칙적으로 챙기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산책을 나가면서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 덕분에 전에 없던 활력을 찾았다고요. 어떤 분은 전에 맨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지냈는데 이제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며 집안에만 못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아지가 바깥을 좋아하니까 본인도 덩달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개를 키우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 등 일정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는 강아지를 안아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외출할 때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개도 나이가 들면 아프기도 하고 동물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들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준비 자체가 어쩌면 새로운 설렘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어떤 종이 나와 잘 맞을지, 어떤 성향의 강아지를 입양할지, 나의 생활 패턴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아지는 우리의 손과 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한번 시작하면 꼭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반려견을 맞이하는 경우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로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과 미리 상의해두는 편이 좋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런 대비책만 있다면 마음 편히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강아지는 정말 말없는 친구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 역시 큰 공감을 합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 때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신나게 뛰어놀며 에너지를 나눠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위로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집에 있어주면 쓸쓸함도 덜하고 누군가가 내 존재를 필요로 해준다는 느낌에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신다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개를 키우며 직접 겪는 일화들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산책 나갈 때는 낯가림이 심해서 다른 반려인들과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웠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고 안면을 트게 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친밀감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라면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강아지가 생기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동네 분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는 분들끼리 자주 보게 되고 강아지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다 보니 사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난다고 하지요.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게 되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는 물론이고 조금 멀리 있는 숲이나 강가로도 나들이를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차를 모는 분들은 주말에 교회로 나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강아지가 탈 수 있는 교통편을 조사하면서 훨씬 더 활동적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전에는 집안에만 계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우던 분들도 강아지 때문에 바깥 구경을 자주 하니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물론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돌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데려오기보다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도울 가족이 있는지 혹은 주변 지인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여러 면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댓글에서 나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운동을 즐겨서 강아지와 뛰어다닐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괜히 아이에게도 미안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생각한 뒤에 책임감 있게 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 해도 꼭 몸이 튼튼해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키우며 조금씩 몸을 움직이다 보니 이전보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졌다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던 분들이나 무료함 때문에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분들은 강아지와 함께 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강아지를 보살피는 동안에는 힘든 감정을 잠시 잊을 수 있고 오히려 강아지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기견 입양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생활이 한가해지면서 조금은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던 차에 봉사활동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하면서 자신과 유난히 눈이 잘 맞는 강아지를 만났고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했다고 해요. 입양 초기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강아지가 스트레스도 받고 분리불안도 심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반년가량 지나면서 서서히 친밀감이 쌓이고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특히 제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치유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망설여지고 또 책임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한 마리를 돌보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봉사활동 같은 형태로 보호소를 방문해 보거나 임시보호봉사를 통해 조금씩 경험을 쌓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마음이 맞고 여건이 허락되는 아이가 있으면 정식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니 혹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하면서 얻게 되는 변화 중 하나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 점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동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주변에 힘든 상황에 놓인 생명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는 지나가다 길고양이를 보면 신경 한번 안 썼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생기면 그 작은 존재를 극진히 아끼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되어도 반려동물과 함께하기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돈 벌어서 뭐하나. 결국 나한테 행복을 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아이가 있으니 그 아이에게 쓰는 돈이 가장 보람된다 라고도 하시더군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정서적으로 큰 가치를 느낀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강아지를 키우며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물건을 물어뜯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살다 보면 웃음이 되고 추억이 된다고 하십니다. 제 강아지는 밤중에 저를 깨워서 놀아달라고 짖기도 하는데 그때는 짜증이 났어도 다음 날이 되면 귀여운 추억이 된다라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년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개를 키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삶의 생기가 돈다는 점. 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해주고 나가서 걸을 기회를 주어 건강에 보탬이 된다는 점. 셋,
유기견이라면 그 아이에게 새의 삶을 선물하는 동시에 본인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네,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사회적인 관계를 새롭게 맺는 계기가 된다는 점. 대체로 이런 이유들로 많은 분들이 반려견과 함께 지내기를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람과 강아지의 인연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처음에 귀엽다고 데려왔다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심했다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값진 추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강아지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아이가 우리를 돌봐주는 거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반겨주는 아이가 있고 피곤해 돌아와도 신나게 꼬리를 흔들어주는 아이가 있으니 정말 가족이 따로 없는 거지요. 특히 자녀가 이미 독립을 했거나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개를 키우면서 그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고 입을 모으십니다. 물론 자녀와 반려견은 다르겠지만 그 따스함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만 못해 걱정도 생기고 때로는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도 잦아집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는 분들은 몸이 힘들어도 그 아이를 보면서 힘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강아지가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왠지 모를 책임감과 애정이 생기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실제로 반려견과 살기 전에는 병원 진료나 약 복용도 귀찮아하던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더 철저하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이 아이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니 이게 바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잠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맞이하기로 결심했다면 되도록이면 유기견 보호소나 임시보호처를 먼저 알아보자. 그리고 해당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크기,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한 뒤에 내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자. 가능하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고 혹시라도 내가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며 그 무게가 있는 만큼 삶에 줄 수 있는 행복도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런 정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생활비와 시간이 일부 소요되지만 그 이상의 보람과 기쁨을 얻는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댓글 중에는 이제는 제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이 안 간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그 정도로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존재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뜻밖의 취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진 찍는 재미에 빠져 카메라를 배우게 된다든지 반려동물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요리에 흥미를 붙이게 된다든지 혹은 반려동물 용품을 손수 만들면서 손재주를 키우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또 강아지를 매개로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 보셨다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직접 겪은 노하우를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늘어가는 건 주름뿐만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늘어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럴 때 반려견이 좋은 자극과 재미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까 궁금해하고 산책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풍경을 보게 될까 기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어제 이러이러해서 참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 나눌 거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또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생활 패턴이 확립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개를 키우는 일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강조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우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후기가 많으니까요. 마음 한편에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거나 삶이 단조롭게 느껴져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다면 이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책임감입니다. 나이 들수록 개를 키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강아지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는지, 강아지가 혹시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매일 산책과 돌봄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데려왔다가 보호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건 아이에게 큰 상처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조건이 괜찮다면 정말 삶이 다채로워지고 값진 순간들을 많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을 입양해 보는 건 어떨까 권하고 싶습니다. 반려견이 저를 구원해 줬다라는 말처럼 함께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오히려 본인이 더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뭔가를 돌본다는 건 때로 부담스럽지만 또 그 이상의 의미와 기쁨을 선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키워보신 분들 대다수가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유기견 보호소에 한번 가볼까 하고 마음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천천히 주변 분들과 상의해 보시고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아이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 그것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나이가 들수록 개를 키워야 한다는 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관용구와도 연결되는 듯합니다. 내가 몇 살이라서 새로운 동물을 키우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고민을 통해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이유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과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개를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주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크나큰 활력을 준다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 속에서 우리 역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시되 혹시 반려견을 맞이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민이 된다면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의 후기도 좀 더 살펴보시고 직접 보호소나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다 보면 제각각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댓글과 실제 경험담을 듣고서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힐링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과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기견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로에게 작은 기적이 되어줄 수 있는 멋진 인연을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야기 나눔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온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